자, 이제 오늘 수업 복습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 자, 프린트 피시고.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 토지까지 합쳐서.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인데 요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이 토지에는 요거 주택의 부속 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건축물에는 주택은 안 들어가죠. 웬? 얘는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주택. 자, 그런데 주택이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구나 겸용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바닥 면적이 모호합니다. 자,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만 주택으로 보고 바닥 면적 10배를 벗어나는 거는 그냥 토지로 봅니다. 자, 근데 다가구 전체를 1주택으로 봤다. 1구를 1주택으로 봤다. 1구를 1주택으로 봤다. 오. 벌써 설마 까먹은 거 아니죠? 첫 시간 했는데. 자, 겸용입니다. 겸용. 주거용 면적만 주택으로 보는 건 1동입니까? 1구입니까? 1동. 자, 1동이라고 하는 건 요거였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 자, 요만큼 주택으로 있는 거. 요거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근데 주거용이 50%죠?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건 1동이다, 1구다. 1구. 자, 1구.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이렇게 보니까 얘는 주택으로 쓰고 얘는 상가로 쓰고 있다. 자,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할머님이 뭐 있고? 몸빼 입고 계시다. 몸빼 입고. 뭐 들고 있다? 파리채 또는 총채. 야, 오랜만에 들으면 총채. 총채 뭐예요? 총채. 먼지털이 그렇지. 총채. 자, 이거 일본어 아니죠? 가끔 가다가 일본어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 있어갖고 예, 총채 50% 이상이 전부 주택. 그리고 요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허가 자 면적인데 여기 주거용 면적 쓸게요. 이게 좀 써서요. 빠졌어 이거. 무허가 주거용 면적. 예, 무허가 주거용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이 건축물을 아예 뭘로 안 본다. 주택으로 안 본다. 야, 무허가로 쓰는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50% 넘는다. 주택으로 안 볼 거야.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땅이죠.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과세가 되다가 얘는 뭘로 본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결국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이거는 나대지하고 똑같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요거 나올 거예요.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보다는 이거 갖고 장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이냐 별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입니다. 원칙 언제 현재 사실상 소유자. 자,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유로 갖고 있다. 그럼 누가? 지분권자? 각자가. 근데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 균등한 걸로 봤다.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균등한 걸로 봤었어요. 균등한 걸로. 자, 그리고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건물하고 토지하고 얘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얘는 B가 소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구한다라고 했죠. 일단 세금까지 구해요. 이거를 무슨 비율대로?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상 소유자. 그럼 이 사람이 내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신고. 자, 신고 언제까지예요? 6월 15일. 그렇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직 등기가 안 됐습니다. 자, 또 사실상 A, B, C인데 B, C는 이거는 얘한테 보내주세요. 신고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엔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절대로 여러분 상속인 각자 아니라고 해서 주된 상속자. 절대로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자, 무슨 사용권? 무상 사용권 받은 경우. 자, 그때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 자, 이거 원래 국가 거죠? 자, 정부종합청사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매수 계약자 누가 된다 우리? S전자 했습니다. 만만의 콩떡 S전자. 그쵸? 오케이. 채비지나 보류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누구? 그렇죠. 환지로 정하지 않고 잠깐 홀딩해 놓은 땅이니까 누군가 제한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시행자가 낸다 이 얘기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감염감님이 냅니다. 자, 그런데 S신탁은 무슨 납세의무?
물적 납세 의무. 요거 아시죠? 물적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 아니에요. 물적 납세 의무. 감정감님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 다른 재산 조회해보니까 없어. 자, 그러면 수탁자한테 맡아놓은 그거 가지고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절대로 수탁자 고유 재산 아니에요. 그 신탁 재산으로서. 그래서 혹이라도 연대 납세물을 진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고요. 자, 수탁자 고유 재산이란 말이 나오면 틀려요. 네, 수탁자의 자 고유 재산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물적 납세 의무 그리고 그 신탁 재산으로 써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귀속 누구 건지 몰라. 근데 마침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네. 자, 누가 내요? 사용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예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입니다. 선박항공이 그냥 가볍게 오세요. 수입하는 자인데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요 납세 의무자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 시고. 자, 그다음에 과표 볼게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 요거는 용어하셔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토지 건물은 몇 프로? 70%. 자, 주택은 몇 프로? 60%. 선박이나 항공기는 곱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격 비율 없습니다. 그냥 시가 표준액 자체가 그냥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자, 표준 세율은 50%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전부 마찬가지예요. 3년간, 5년간 해당 연도만. 해당 연도에 하나요. 50% 가감. 해당 연도에 하나요. 연도. 네. 여러분 요거 그냥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죠. 받아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쓰기 나중에 보셔야 돼요. 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죠? 근데 가끔 또 물어봐요. 이것만 보면 되니? 아주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이거 기초 이것만 보면 당연히 안 되죠. 부족해요. 기초서도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가급적이면은 프린트를 1년 동안 같은 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거 계속 나눠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기본 되면 양이 좀 늘겠죠, 양가 또.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보시고 유인문만 보면 되나요? 그거 안 됩니다. 교재도 보셔야 돼. 자, 다음에 분리과세입니다. 먼저 농지가 뭐죠? 농지? 전답과수원. 자,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아이고, 딱 봐도 조금이네. 1천분의 0.7. 그죠? 1천분의 0.7.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나중에 기본과정 가게 되면요. 이게 무조건 전답과수원이고 저거만 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0.7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농지인데 농사 안 짓고 있어. 이거 0.7 하겠어요? 아니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농지인데 또 무슨 주거지역에 있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 있어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 굉장히 생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무슨 같은 존재? 자, 터미널은 무슨 터미널?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얘 몇 프로? 1천분의 2. 자, 몇 배? 3배.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1천분의 40. 그렇죠. 그래서 0.7, 2, 그 다음에 40. 이렇게 세 가지 남습니다. 세 가지. 자, 근데 리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놀리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주차장이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별도 합산입니다.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 뒤에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상가 건물은 요만해. 땅이 이따시만 해요. 그럼 기준 면적이라는 게 얘도 있어요. 그럼 기준 면적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뭘로 하겠어요? 종합.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대지 기준 면적 초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 2호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 종 2호. 종 2호 별리사 이런 세율 구조를 뭐라고 한다? 초과 누진 세율 구조. 그다음에 0.7, 2, 40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례 세율. 위에는 비례 세율, 밑에는 초과 누진 세율. 자, 다음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천분의 2.5.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그냥 기본적으로 1천분의 2.5예요. 자, 근데 공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야, 공장. 너 근데 거기 있니? 공장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 자, 읍면지역에 있던지, 자, 읍지역, 면지역에 있던지, 도시지역에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공업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치 주거지역에 있다. 자, 몇 배? 두 배. 자, 1천분의 5. 1천분의 5.
주거지역에 있는 순간 1천분의 5. 자, 그리고 세상에 공장을 새로 신설이나 증설했답니다. 자, 어디에다가? 과밀억제권에다가. 자, 이러면은 몇 년간? 5년간. 자, 이러면 몇 배? 5배예요. 여기서 답이니까 12.5. 5배니까 12.5. 1천분의 12.5%. 또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얘는 몇 배? 몇 배가 아니라 1천분의 40. 그렇죠. 하여튼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그냥 무조건 사치성 재산이니까 1천분의 40. 1천분의 40. 자,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주 1사.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 이게 붙어갖고 나와야 돼. 그냥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가 그냥 입에서 쭉 나와야 됩니다. 대신에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어사모님 그 100분 나왔으니까 자 1천분의 0.5에서 자 1천분의 3.5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1천분의 0.5에서 1천분의 3.5.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 사모님.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0.5씩 뺐다 생각하시면 돼요. 0.5씩 뺐다. 다음 시간 되면 또 여쭤볼 텐데 다음 시간에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죠?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런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떨어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 아니냐 이런 자신감도 필요해요. 내가 될까 하면 정말 안 되더라고. 내가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근자감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하시면. 자, 그리고 이제 비과세입니다. 자, 국가 등 이의 소유했네. 자, 그래 우리한테 과세하는. 그럼 우리도 뭐 하겠다? 부과하겠다. 우리도 부과하겠다. 우리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자, 두 번째는 이거 국가 겁니까? 개인 겁니까? 개인 건데 국가가 어떻게 쓰고 있다? 공짜로 쓰고 있다. 1년 이상 국가가 개인 부동산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자,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잘 보셔야죠. 유료로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 이건 이제 오답으로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아니면 유료로 사용할 경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시청이나 구청의 사무실이 부족해서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죠. 근데 국가에서 월세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재산세 받지만 국가가 무슨 저한테 그냥 쓰세요. 이런 경우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고마우니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근데 요거 특정인이 쓰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하겠다? 부과하겠다.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래 목적 외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임시건축물입니다. 1년 미만. 그런데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는 과세예요? 사치성 재산은 과세를 합니다. 3개월만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건물 이런 것들은 받겠다는 겁니다. 하필 딱 그때 6월 1일이 낀 거죠. 당해년도에 철거 예정인 자 요것도 주택도 좀 볼게요. 건축물 및 주택. 당해년도 철거 예정인 건축물 및 주택이에요. 자, 근데 뭐는 과세한다? 토지. 특히죠. 토지. 토지하고 사치성 재산 이런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토지. 시험에는 요거 참 많이 나왔어요, 진짜. 건축물 및 그의 부속 토지인 대지. 아니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말이 임야라고 써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임야예요, 대부분. 대부분 임야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자, 군사 보호 구역 내에 무슨 보호 구역? 통제 보호 구역. 통제 보호 구역은 비과세. 제한 보호 구역은 분리과세. 그렇죠. 통제 보호 구역은 비과세, 제한 보호 구역은 분리과세. 근데 통제를 하더라도 누구는 제외하겠다.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전답이 많이 나옵니다. 전답. 산림보호구역 그리고 채종림, 시험림. 자, 채종림 뭐라고요?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묘목 심어 놓은 거. 시험림은요? 연구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자, 그리고 공원자연 무슨 지구? 보존지구는 비과세, 무슨 지구는? 환경지구는 분리과세. 요거 섞여가지고 나오고 요거 섞여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죠. 오케이. 솔직히 오늘 했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어려운 파트는. 처음 해서 그러신 건데 몇 번 보면 오히려 점수 따기는 재산세가 되게 좋아요. 진짜로. 취득세보다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너무 좋죠? 뭘 좋아해. 나중에 양도 때한테 조금 더 할게요. 아시겠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